안녕하세요. 가자연세병원 병원장 최현준입니다. 이번 시간은 요추관 협착증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허리 환자분들 중에 거의 절반 정도는 협착증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병원에 오십니다. 또 제 환자분들도 분명히 지난주에 와서 MRI나 이런 거 다 검사하시고 본인이 협착증이시고 이렇게 치료해 볼게요 라고 말씀을 다 드렸는데 그 다음 주에 오면 제 MRI가 뭐였었다고 그랬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꼭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자, 이 동영상을 만들어서 오시는 분들한테 한번 이제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협착증이라는 게 뭐고, 협착증이 있으신 다른 환자분들이 이런 질문들을 하시고 그걸 제가 이렇게 답을 해드립니다 라고 얘기하는 차원에서 한번 만들어 보는 동영상이니까요. 너무 길지 않으니까 끝까지 천천히 한번 봐주세요. 허리 협착증이라는 게 잘 안 낫는 이유가, 이게 환자분들이 허리 협착증이라고 그러면 막 대단히 협착증, 어려운 질환이라서 안 낫는 거지 이렇게 생각들 하시는데, 관절염이 조금 더 쉬운 표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한테 그래서 협착증이 아니라 허리의 관절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요거는 반만 맞는 거긴 한데요. 협착증이라는 건 결국 신경이 눌리는 것과 관절염, 척추관 협착증이라는 건 두 가지 요소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는 신경이 눌리는 것, 또 하나는 허리 자체가 아픈 것, 두 가지가 같이 생기는 게 협착증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허리가 아픈 건 이 뒤쪽, 허리 뒤쪽에 있는 이런 인대나 관절들이 비후해지면서 허리 자체 통증을 유발합니다. 불안정성이나 이런 게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비후된 녀석들이 이 신경을 누르게 되면 그때는 신경 증상이 같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착증은 두 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될 거예요. 허리가 더 많이 아프신 분들도 있고, 다리가 저리거나 다리가 당겨 내려가는 증상이 더 많으신 분도 있고, 어떻게 보면 허리에 생기는 관절염의 일종이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좀 쉬우실 거고, 관절염, 퇴행성 관절염 원래 안 낫습니다. 이거 안 나아요. 이거 처음부터 끝까지 싹 없앨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게 있는 건 아니고, 한번 이게 몸에 찾아오거나 이렇게 돼서 생긴다고 하면 우리가 고혈압을 꼭 없애서 아예 다 낫게 하려고 하지 않는 것처럼 이 허리 협착증도 관절염의 일종이기 때문에 다 낫게 할 수는 솔직히 없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증상을 감소시켜서 일상생활을 하는데 큰 장애가 없도록 만들게 하는 게 이 협착증의 치료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마음이 훨씬 편하실 겁니다. 협착증 치료에 대해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제일 처음은 약물 치료를 해보는 거고, 그 다음은 주사 치료, 그 다음은 시술, 그 다음은 수술, 이렇게 4단계 정도로 차근차근 치료를 한다고 생각하시고요. 처음에 무조건 협착증이 있는데 수술을 한다? 그렇게 동의할 만한 의사는 아무도 없을 겁니다. 협착증에 수술까지 가게 되는 퍼센트는 저는 그냥 환자분들한테 쉽게 얘기할 때는 한 5%도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협착증에서 수술까지 꼭 가야 되는 경우는 5% 미만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전 단계, 주사, 약물, 시술 이런 걸 어떻게 잘 조합을 해서 치료하느냐에 따라 방법이 있는 거라서, 보편적인 치료를 충분히 해봤는데도 안 돼서 마지막에 수술을 할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처음부터 수술을 많이 한다거나 수술을 꼭 해야 되는 그런 질환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수술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자면, 수술을 제가 100명에 한 5% 정도에서 한다고 말씀드렸지만, 이만큼 눌려있는 게 너무 좁아져서 신경이 나갈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어요. 전혀 없는데, 그럼 이렇게 되면 무조건 수술하냐? 우리가 무릎에 퇴행성 관절염이나 이런 게 있을 때 모든 분들을 다 인공관절을 하지는 않습니다. 너무 심하지만 환자분이 이거에 잘 적응해서 일상생활 할 수 있으면 수술 안 해도 됩니다. 무릎이 많이 닳아 있어도 통증을 많이 못 느끼고 주변 근육이나 인대로 잘 지내시는 분들이 있는 것처럼, 이 협착증도 너무너무 심해서 신경이 거의 못 내려갈 정도처럼 보이긴 하지만 일상생활하고 운동하시고 이러는데 큰 무리 없이 지내시는 분들은 약물 치료나 주사로 지내보셔도 됩니다. 하지만 일상생활이 방해가 될 정도고, 주사도 해봤고 약도 해봤고 시술도 해봤어. 그렇다고 하면 이제 다음 단계는 수술을 고민을 해봐야 될 단계죠. 어떤 분들은 진짜로 제가 수술해드렸던 분들 중에는 일상생활이 안 되고 난 이것 때문에 밤에 잠을 잘 수가 없다. 5m, 10m도 못 가서 집 밖에 나가는 게 무섭다. 아니 이럴 정도인데 이거를 주사나 약 갖고 해결이 안 되는 걸 수술은 안 좋은 겁니다. 무조건 주사랑 약으로 하시죠. 이게 맞는 답은 아니죠. 이거는 조선시대에나 할 법한 얘기고, 현대의학 굉장히 발전해 있기 때문에 수술 방법도 예전처럼 모든 걸 절개를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부분적인 내시경이나 이런 걸로 풀어주는 방법도 있고, 수술 방법도 이만큼 많습니다. 하지만 필요한 경우가 많지 않아서 제가 적극적으로 말씀을 안 드리는 거긴 하지만, 한 6개월 정도를 차근차근 그런 치료들도 하고 할 수 있는 걸 다 해봤는데도 통증이 있다. 그럼 수술도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하고, 큰 수술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감압술이나 이런 것만 사용하더라도 증상이 좋아지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수술은 가장 마지막 단계 해야 되는 거고 방법도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요즘은 다양한 방법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신경주사, 허리주사, 프롤로 주사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허리에 맞는 거의 10에 9 정도의 주사는 신경 차단 주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경을 뭐 끊어놓거나 이런다는 게 아니라 부어있는 신경 쪽에다가 스테로이드 성분을 넣어서 부어있는 신경을 가라앉히는, 물론 이 신경주사도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신경줄 주사, 뭐 신경 주변 후궁 주사, 꼬리뼈 주사 여러 가지가 있긴 하지만 이런 걸 다 통틀어서 신경 차단 주사라고 하는 주사가 거의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이 주사 한 가지랑 또 하나는 허리 안쪽까지 들어가는 게 아니라 겉에 근육 쪽이나 인대 쪽이나 이런 데 놓을 수 있는 통증 주사, 이 두 가지 정도로 크게 나누시면 되고, 프롤로 주사는 이런 신경 안쪽까지 들어가는 게 아니라 겉에다가만 놓는 그냥 통증만 가라앉히는 그런 주사 종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근데 허리 쪽에 프롤로 주사는 그렇게 많이 사용하는 게 아니라서 대부분은 두 가지, 하나는 신경 안쪽 깊숙이 들어가는 신경 차단 주사, 또 하나는 그냥 겉에 피부나 근육에다가 놔는 통증 주사, 이렇게 두 가지만 알고 계시면 거의 다 둘 중 하나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죠? 환자분들한테 제가 협착증이라서 이제 주사 치료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환자분들도 비슷한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주사는 환자분들 이건 뼈주사 아닌가요? 물어보지만 허리에 시행하는 주사는 거의 10에 9은 스테로이드 성분이 일부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다고 스테로이드가 몸에 나쁜 그런 게 아니라, 스테로이드를 발명한 메이오 클리닉이라는 것은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왜 받았을까요? 너무 괜찮은 치료 방법이기 때문에 한 겁니다. 신경이 이만한 공간이 있어서 신경이 이렇게 잘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이 녀석이 콱 눌려서 이 신경이 눌려 있어요. 그럼 신경이 부어오릅니다. 그러면서 염증 반응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통증을 느낍니다. 그러면 이 염증 반응을 빨리 가라앉혀 주려면 여기다 스테로이드를 잘 넣어서 이 부어있는 신경만 싹 가라앉혀 주면 증상이 꽤 좋아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절히 필요한 곳에 적당량을 쓰는 스테로이드 주사는 필요한 주사라고 생각을 하고요. 단 이걸 너무 과용하거나 오용하거나 이랬을 때 문제가 생기는 거지, 스테로이드라는 게 들어가면 몸에 큰일 나고 이런 게 아니라, 스테로이드는 몸의 국소적인 염증을 떨어뜨려 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치료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협착증이 처음에 진단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무슨 운동이 좋습니까?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아마 유튜브나 이런데 협착증 운동법 치면 아마 우르르 해서 수백 가지가 나올 겁니다. 왜 수백 가지가 나올까요? 뼈가 부러졌어요. 이걸 어떻게 하면 되나요? 맞춰야죠. 이렇게 정답이 딱 정해져 있으면 그렇게 여러 가지 답이 나올 게 없죠. 협착증에 대해서 어떤 운동을 하면 협착증이 무조건 좋아진다? 그런 답이 있으면 그렇게 많은 유튜브 영상이나 이런 게 있지 않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고, 이 사람은 이게 좋다, 저 사람은 저게 좋다, 아마 굉장히 많은 이론이나 이런 게 있는데, 그 이론들을 다 모아서 얘기를 해보면 허리 주변을 싸고 있는 근육들을 강화시키는 운동 방법이 제일 좋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방법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기 때문에 어떤 분한테는 이게 맞고, 어떤 분한테는 이게 맞고, 이 허리 가동 범위가 안 되는 분들한테는 이게 맞고, 어떤 분한테는 이게 맞고, 이게 되게 특이한 방법이라서 나 이거 했더니 너무 좋아졌어, 너도 이걸 해봐. 안 맞습니다. 맞는 분한테만 맞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반적으로 환자분들한테, 특히나 지금 현재 통증이 있는 분들한테 무리하게 허리 근육을 강화시키는 운동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허리를 강화시키거나 이런 운동보다는 차라리 걷는 운동을 많이 하시라고. 걷는 운동을 많이 하시다 보면 허리 주변 근육이나 허리와 골반을 이어주는 근육 자체가 강화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다른 운동들보다는 걷는 운동, 근데 나는 걷는 것도 너무 힘든데, 그럼 물속에서 걸으시라고. 그런 운동을 하게 되면 허리에 부담이 좀 덜 되기 때문에 조금 덜 아플 수 있다. 사실은 다른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제가 제일 추천드리는 건 걷는 운동이랑 맨손 스트레칭 정도니까, 다른 뭐 적극적인 험한 운동이나 이런 거는 통증이 있을 땐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운동의 일환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협착증이라는 게 결국에는 같이 오래 가는 겁니다. 지금 나이가 50이시다. 앞으로 50년간이 협착증을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근데 협착증은 무조건 조금씩 진행은 합니다. 하지 쪽으로 내려가는 이런 신경이나 이런 게 약해지면 하지 주변에 있는 근육들이 많이 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50년 동안 약해질 걸 대비해서 강화시키는 운동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특히나 상지보다는 하지 쪽으로 근육을 강화시키는 운동들이 뭐라도 제일 좋고, 통증이 있을 때는 걷는 운동이 제일 낫고, 통증이 좀 사라지고 나면 무릎 주변, 발목 주변, 고관절 주변 근육들을 좀 강화시키는 운동을 장기적으로 보고 하시는 게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척추관 협착증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협착증입니다 라고 진단을 들으셨을 때 이 동영상 한번 천천히 돌려보시면 아마 말씀해 주셨던 그 선생님이 하는 얘기가 대부분 이 안에 다 들어있으실 테니까 한번 잘 보세요. 감사합니다.